인공지능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기 시작한 시대. 그러나 권력은 인간의 노동력만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의 수명 자체를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단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노화를 질병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죽음을 해결 가능한 기술 문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권력자들이 바라보는 방향 역시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지난해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열린 열병식 행사에서 시진핑과 나란히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시 푸틴이 무언가를 이야기했고, 통역사는 이를 중국어로 생명공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 장면은 생중계를 통해 그대로 공개됐습니다. 이후 푸틴 측 통역사는 시진핑 주석에게 인간의 장기는 계속 이식될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더 젊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불멸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화면 밖에 있던 시진핑은 중국어로 이번 세기 안에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대화는 매우 상징적입니다. 지금 세계 권력층은 의료기술 발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수명 연장, 장기 교체, 생명공학, 인공지능을 하나의 영역으로 결합시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바이오 산업은 거대한 인구와 강력한 국가 통제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 분야에서 중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확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역시 조용히 이 작업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부터 진행된 연구들은 당시 구소련이 축적했던 의학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 경험과 기술 노하우 역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매우 파격적인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가 세계 최초의 노화 방지 백신, 이른바 영생 백신 개발을 목표로 대규모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노화 방지 백신 개발을 포함한 국가 보건 프로젝트에 약 4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 과학부 차관인 데니스 세키린스키는 현재 러시아 연구진이 생물학적 노화와 관련된 세포 유발 인자인 레이지를 표적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물질을 차단하면 노화를 멈추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수용체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세계 최초의 노화 유전자 백신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실험실과 동물 모델을 활용한 연구를 이어왔으며 향후 인체 대상 임상 단계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르면 2028년에 해당 치료제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불로장생을 꿈꿔왔습니다. 고대 황제들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 막대한 자원을 동원했고, 중세 유럽의 연금술사들은 금속과 천문 현상을 결합하여 인간의 육체를 초월적인 상태로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대부분 절대 권력을 가진 통치자의 명령 아래 진행됐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은 언제나 죽음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왕조가 무너지고 제국이 사라져도 이 욕망만큼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오래된 욕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러시아 사례 역시 표면에 드러난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회춘과 영생 기술은 현대 권력층 사이에서 매우 큰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화는 치료 가능한 현상이라는 개념이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고, 막대한 국가 자금이 생명공학 분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들 역시 장수 기술 기업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와 인공지능 기업들도 인간 수명 연장 연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움직임이 거의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계 권력자들은 갑자기 노화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한 것일까요? 그들은 정말 인류 전체를 위한 기술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문명이 이룬 의료 기술 발전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과거의 의료 기술 발전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후 생명공학의 발전 속도는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유전자를 분석하고
단백질 형태를 예측하며 신약 후보 물질을 순식간에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이 걸리던 연구가 이제는 몇 달 안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 태아 단계에서의 이상 징후 탐지, 유전자 조합과 편집 기술을 통한 우량 형질 연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생명공학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노동을 대신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인간 자체를 다시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기술이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국가는 중국이며 러시아 역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먼저 활성화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가 통제력과 거대한 인구를 기반으로 대규모 임상 연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 부담이 크거나 윤리 논쟁이 예상되는 영역까지 이들 국가에서는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방 국가들보다 연구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주요 제약회사들이 중국 제약기업과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최대 수준의 시민 감시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얼핏 보면 바이오 산업과 감시 체계는 별개의 영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중국이 추진하는 영생 연구에서 장기 이식은 중요한 영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은 생체 인식 기술과 광범위한 시민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특정 장기를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핵심 권력층의 장수 프로젝트와도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디지털 신원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는 빠르게 디지털 신원 체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생체 인증,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건강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편의성과 보안 강화를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실제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이 등장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그 기술에 접근할 권한을 갖게 되는가?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가? 결국 장수 기술은 통제 기술과 연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신체 정보와 유전자 정보가 중앙 시스템에 연결되는 시대에서는 생명 자체가 관리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의료 혁신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 존재 자체를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두려운 부분은 계층 분리가 극단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항노화 기술 가격이 천문학적인 수준에 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국 부유층과 권력층만이 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평균 수명 120세를 누리는 계급과 그렇지 못한 일반 대중이 완전히 분리되는 시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에 따른 빈부격차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체 나이와 수명 자체에서 계층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시대가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이미 엘리시움이라는 영화를 통해 묘사된 바 있습니다. 특권층은 지구 밖 거대한 시설에서 첨단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고 빈민층은 지구에 남겨진 채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디스토피아 세계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항노화 프로젝트는 과연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을까요? 특히 러시아의 움직임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장기 제재와 경제 압박 속에서 국가 유지 전략 자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오히려 생명 연장 기술 발전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국가 권력 아래에서 인간 개개인의 생존과 건강이 국가 자산처럼 관리되기 시작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오랜 기간 권력을 유지해온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습니다. 권력은 오래전부터 영생을 꿈꿔왔습니다. 고대 황제부터 현대 권력자들까지 죽음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과정들은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이 결합하면서 인간은 실제로 자신의 종 자체를 바꾸려는 단계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인류의 진보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바벨탑의 재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신의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기고 있는 존재가 바로 AI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기계와 생물이 결합하는 이른바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